미국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나스닥 시장에 역시나 충격적인 좀 급락이 있었습니다. 미리 좀 어느 정도 좀 사실 영상에서도 언지를 들었었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나스닥 시장의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 초반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더라도 사실 예상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적을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근데 요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후반대까지는 좀 낮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좀 충격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좀 기회의 장이 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랴부랴 아침에 좀 눈 뜨자마자 이렇게 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영상 요거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 상황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장 초반에 매수를 하면서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우측이 코스닥이고요. 이제 좌측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장 초반에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을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도합 한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많이 좀 위치를 해 있는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돌아섰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금리 인하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원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을 하거든요. 달러는 오히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외국인들 이탈은 반도체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오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영상 또 따로 좀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미국 시장에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엔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우려감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최근에 달러 관련된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JP모건에서는 모아놓은 달러를 매도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고 그리고 특히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정확한 근거까지 돼버렸습니다. 자, 실질 금리가 다운된다. 이번에 금리가 내려갔죠. 자, 그리고 성장 우위를 이루면 달러 약세가 커질 것.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두 번째 요인이었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트럼프 시대에서는 달러 강세가 끝날 수도 있겠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왜 떨어지는지 이거 첫 번째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가 왜 떨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많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미국이 환수하는 조치를 했죠. 그게 바로 양적 긴축이었습니다. 자, 연이자를 5.5%까지 올렸습니다. 자, 중앙금리죠. 자, 연이자를 5.5%까지 올렸다는 것은 미국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연이자 5.5%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나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연이자를 5.5%나 준다네. 그리고 5.5%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은행에 돈이 몰리게 되면 미국 시장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미국 은행에도 돈이 몰리고 미국 시장에도 돈이 많이 몰렸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연이자가 4.5%까지 낮아졌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두 번 시행을 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3.75 또 요즘 3점 후반대까지 얘기가 나왔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4.5%의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5.5를 주던 때의 시장 규모보다 4.5를 주는 연이자 4.5%를 주는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작아진다라는 것은 작아질 예정이다라는 뜻이고, 자, 다 떨어지고 나서 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선행지표죠. 먼저 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가요. 이렇게 좀 얘기를 제가 적어 드렸는데,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또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뭡니까? 바로 고금리 시장에 저금리 시장에서 대출을 해서 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제로금리였죠. 한마디로 공짜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시장에 넣어놓기만 해도 연이자가 5.5%가 생깁니다. 물론 환율 계산도 해야 되지만 세금 계산도 해야 되지만 자,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무조건 남는 장사죠. 요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시장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는 좀 구시대적인 얘기고요. 뭐 위안화 트레이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요건 또 나중에 또 영상 하나 더 제작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일본 시장에서 빌린 돈을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잖아요.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상환을 해야겠다. 이거 손실 보기 전에 빨리 상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 시장에 있는 돈이 한 번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은 박살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과연 파월 의장이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월주의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측에 보이는 표는 지금 미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홀딩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도표거든요. 자,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60%에 육박을 하고요. 나스닥 자체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다라고 할지라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수치가 지금 2010년대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5%에서 60%면 어마무시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건 피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손실을 보는 건 미국 자국민이 아닙니다. 아니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외국인 중에 대다수가 중국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견제 효과도 있죠. 지금 어쨌든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내수 경제를 살리든 아니면 뭐 미국 금리를 낮추면 반대로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미국 시장에 미국에서 돈을 빌리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법안만 만들어내도 사실 미국 경제를 살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게 돼도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미국 자국민을 위한 선택이고 트럼프가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떨어지든 말든 이거보다 40%밖에 해당하지 않는 요 주식 시장보다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미국 내수 경제를 살리는 게 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게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 엔화가 미국 시장에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항생 시장이라든지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니케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쨌든 동결로 일본 중앙은행 금리가 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래도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하나 둘씩 좀 잠식이 되면서 종식이 되면서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부분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니케이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왜 제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달러가 매도가 되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 매도를 한다 이 꼴은 달러가 현금화가 된다라는 것이고 현금화가 된 건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외국인들 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자, 그럼 각자 나라로 돈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나스닥 시장이 1순위가 되겠지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 저 PER이자 가장 고 EPS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품은 프리미엄은 가장 적은데 주당 가지고 오는 돈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최근에 계엄령 같은 사태도 있었고 우리나라 정치 관련해서도 아직 안정세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번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상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런데 왜 달러가 올랐죠? 그건 이번 금리 인하 발언에서 단순하게 0.25% 인하를 하겠다 해서 끊겼으면 모르겠는데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발언은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좀 천천히 좀 속도를 줄여 나가기 위한 연착륙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내년에 왜지? 내년에 좀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잡히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나? 이런 공포감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구나. 생각보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제로 금리로 갈 수가 없구나. 내년에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반면에 그럼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또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왜 떨어진다 그랬죠?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달러 가치는 비싸집니다. 자, 이제 좁혀졌는데 1월에 또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좁혀진 금리 차이가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다시 한번 달러의 가치가 또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어차피 올라갈 거면 지금 살까? 이 생각으로 지금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도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환율에 좀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수 경제로 가지 않고 그리고 이 미국 금리 인하가 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달러 가치는 좀 어느 정도 잡혀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얘기는 일단 잠깐 접어두고요. 자, 그럼 미국 시장은 저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이번에 좀 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에 대한 근거가 뭐였냐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어요. 한마디로 새롭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늘었습니다. 결국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생산자가 가장 먼저 물가를 접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자가 접하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번 11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유통하는 애들 소비자한테 가면 다음 달에는 경기가 좋지 못하겠네. 선행 지표입니다. 자, 선행 지표의 지수가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지표가.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추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대선 때 경기가 좋은 것처럼 분식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가짜 지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지표들에 대한 이 미국 경기는 건재하다에 대한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미국 대선 성공시키고 왜냐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리스 쪽이 유리했었잖아요. 해리스는 결국은 내수 경제, 서민 세금 적게 걷는다 이런 내용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요 지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거든요. 물론 이건 찌라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트럼프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죠. 달러 가치 하락도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만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이번 대통령 공약이 뭐였냐면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였습니다. 트럼프는 기업가고 결국은 미국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부채 탕감이 1순위일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국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확실히 기업가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기업 기업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보장해 줄 거다. 파월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그 주의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또 좋아한 거죠. 어쨌든 본인의 뜻과 일치한다면 굳이 정리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바이든 시절에 또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욕을 한 거지
나랑 뜻이 같으면 파월을 응원할 수밖에 없죠. 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왜 트럼프가 이 금리를 내리는 걸 또 선호하냐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국채 금리를 트럼프가 재선한다,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자마자 엄청나게 또 상승세를 찍어줬었거든요. 자, 트럼프 이번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국채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극복을 하겠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재정 적자가 있고요. 재정 부채가 있습니다. 여기 적자고요. 여기 부채입니다. 자,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2015년에는 안정세를 찾았어요. 근데 바이든 집권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적자를 내면서까지. 요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재정 부채가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 단계까지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요걸 해결하겠다가 바로 트럼프의 요번 대선 정책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고 내릴 예정인데 미국 채권, 결국은 미국 채권을 찍어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기준금리 4.5%의 채권을 발행을 했다라고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은행에 돈을 예치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면 기준금리 4.5%를 이자로 준다는 겁니다. 투자자한테. 자, 그러면 4.5% 좋죠. 자, 그런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4.0, 3.5, 3.0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었던 기준금리 4.5%짜리는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지게 됩니다. 비싸게 매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미 찍어져 있는 국채는 이미 가격이 명시가 돼 있어요. 5.5, 5.0, 4.5짜리의 가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렇죠. 저금리 시대 고금리 상품은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 하락이라든지 달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 미국 국채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극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좀 트럼프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나스닥 시장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고 나스닥 시장의 주가는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 외국인들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인데 또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 견제까지 할 수 있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아니고 미국 재정 적자까지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 견제까지 가능하고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전 미국 채권도 좀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채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결국 미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지속적인 이탈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미국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느 좋은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시장을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싸지? 계엄령이 종료가 되고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메리트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좀 풀려야 되는 시기고 환율이 잡혀가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시기에는 우리가 잠깐 좀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지금 섣부른 대응보다는 조금 우리가 한 걸음 뒤에서 저가 매수를 위한 아니면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좀 시기를 한 12월 정도만 잘 보내놓으면 1월 달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또 나오잖아요. 1월 달 기준금리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좀 묵혀놨던 돈을 좀 꺼낼 때가 사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정리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트리거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체크하시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또 추가적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미국 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게 주식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참여 방법은 1668-5284번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번호만 받고 요거는 이 링크 전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방이라고 1668-5284번으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지 그리고 너가 뭐 하는 놈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자문역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 자문사에서 자문해주는 역할, 자문역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1,482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요런 방에서 뭘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관련해서 개별 기업들 간에 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최근에도 플리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이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개별 이슈들 좀 소개를 드렸고요. 내지는 이렇게 시장 관련된 그리고 미국 시장 관련된 뉴스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또 각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던 내역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시황 일상생활이 바빠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일이 좀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시황 보고서들도 요 방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우량주 리포트들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게 주식 공부방에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 혼자서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거 사야 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바닥인가,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방 들어와서 깔끔하게 공부하고 깔끔하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기보다는 어려워서 이 사람 의견은 어떻지? 맹목적으로 따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이 사람의 근거가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의 말에 반박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고요.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의 관점을 배우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하셔서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는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플러였습니다.